근데 이번 시험이 난이도가 어땠는지 제가 느끼는 거하고 기사님 느끼는 거하고 좀 약간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좀 기본 문제가 전반적으로 좀 많았고, 그리고 지난 117회 때 비교했을 때 뭐라 그럴까 좀 속이는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함정이 별로 없었어요. 이번 시험은. 그러니까 지난 117회에는 함정이 많았습니다. 쉬워 보였을지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좀 쉽다고 느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함정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 시험은 함정 하나도 없었어요. 대신에 이게 쉬웠다고 볼 수 있지만은 공부 기간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되신 분들한테는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공부 기간이 2년에서 한 3년 정도 되신 분들은 공부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지금 기본 교재라고 할 수 있는 그 밖에까지도 공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여기 이 문제의 범위가 그 포용 범위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웬만해서는 다 쓸 수 있는 문제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그 공부한 범위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다 썼다고 해서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차별화된 어떤 문구들이라든지 그리고 시무에 적용된 내용들 같은 것들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합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단축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실무 이 문제를 좀 전체적으로 보고 느낀 거는 대기 실무가 심한 문제는 아니었지만은 실무를 하신 분들이 유리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네. 그걸 가려내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출제자들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가 공부할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문제를 봤을 때 이번 118의 문제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막 다 쓸 수 없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도 못 쓰는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실무가 있어야지만 좀 더 잘 쓸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채점자들이 봤을 때 채점하기도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채점은 이제 곧 하겠지만 하면은 이제 채점하기 편할 겁니다. 딱 보이거든요. 책에 있는 대로 쓰신 분하고 약간 책 밖의 내용대로 실무하고 자기 경험하고 같이 절묘하게 쓰신 분들하고 아마 답안지가 다를 거기 때문에 내용이 그래서 문제가 좀 좋았다. 그리고 지난 시험도 문제 난이도가 막 되게 높지 않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함정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그런 문제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함정이 많은 문제. 그러니까 뭐 한두 개 딱 가지고 이거에 대한 접근을 잘못해버리면 완전히 오답을 써버리는 그런 문제들. 예. 그런 기술사 문제는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기사 문제에서 내야 될 문제지 기술사에서 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117회에서 나왔던 뭐 그런 몇 개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 함정에 딱 빠뜨리는 문제들이었어요. 근데 이번 118회는 그런 문제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 함정은 없어요. 적어도. 예. 함정이 빠뜨려가지고 실수하게 해가지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문제는 없어요. 적어도. 예. 한번 1교시부터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1교시부터. 앞에 1교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3페이지. 네. 한번 쭉 훑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1번에 뭐 부상식 소프트형 감지기. 뭐 이건 기본 문제입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이번에 교차회로 방식 문제. 이것도 기본 교재에 이제 다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것도. 방화문의 종류. 계속 예상했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은 방화 셔터 나오고, 뭐 그 다음에 내화 충진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막 방화 구역에 관련된 부재들이 계속 나왔는데 방화문만 안 나왔어요. 계속. 나올 때 돼서 나온 거예요. 이거. 나올 때 돼서 나왔어요. 댐퍼도 지난해에 나왔죠. 117회 때. 댐퍼 나왔잖아요. 방화 댐퍼. 117회 나왔어요. 그럼 방화문 계속 안 나왔어요. 방화문 나왔어요. 이번에. 그 다음에 스모크 로깅. 이것도 뭐 기본 내용이긴 하지만 좀 잘 쓰려면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 문제를 좀 담당해서 문제 풀이를 했는데 이 스모크 로깅이 지금 막 다른 뭐 체계라든지 우리나라 체계도 별로 없고 그리고 논문이라든지 그리고 외국의 원서를 봐도 스모크 로깅에 대해서 되게 잘 되어 있는 연구가 아직까지 많이 없어요. 이게 지지부진한 연구예요. 근데 문제가 나온 거예요. 저희 기술사 문제. 그러니까 저는 어렵다고 봐요. 솔직히. 근데 어려운 문제지만은 제가 볼 때 기술사 교재에 있는 정도 수준을 써주셨다면은 답은 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아직 이게 뭐 어떤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된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사
그 교재에 있는 수준으로 써주시면 점수 나올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노아엘, 로아엘 이거는 뭐 기본 문제고 NEL도 계속 기본 문제에서 다뤄져 있었고, 근데 NEL은 그동안 안 나왔었어요. 노아엘, 로아엘은 계속 나왔지만 NEL은 안 나왔었거든요. 불활성 기체에 대한 어떤 인체 영양성을 다루는 어떤 지표는 안 나왔었는데 이제 나온 겁니다. 이제 계속 기본 문제에서 기본 교재에서 다 다뤄왔던 거기 때문에 이것도 어렵지 않았을 거고, 소방 기본법 이거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방 공부 이거 하면서 소방 기본법 잘 안 읽어요. 솔직히 저도 많이 안 읽어봤고, 이거 1조에 있거든요. 목적이 써져 있어요. 거기 3줄 정도 써져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뭐 화재 예방하고, 그 다음에 뭐 구급 활동하고, 그 다음에 등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는 이런 것들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이것만 쓰시면 안 되겠죠. 그것만 3줄만 딱 쓰면 안 되겠죠. 다 써야 돼요. 그 소방법이 기본법을 기본으로 파생돼서 뭐가 있는지 관련된 법들이, 그리고 그다음에 법령 규칙으로 나눠서 이렇게 3분법 되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감리 계약, 감리 이것도 기본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PDF, PNID는 이거는 실무를 안 하시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거 그리고 이제 위험성 평가에서 보면은 하잡이라는 거를 저희가 공부를 하는데, 이때 이제 공정에 대한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거를 보고 해요. PNID나 이제 PFD, 특히 PNID를 보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프로세스 PSM이라고 프로세스 세이프티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이제 PSM이라는 걸 또 공부를 합니다. 저희가 위험성 평가 때. 그때 이제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PFD나 PNID 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연소 패턴 이거는 계속 나왔던 건데, 이제 풀 쉐이프트 범 패턴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이거는 제가 이거를 좀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논문 쓰신 분이 경찰청 그 수사과에 있는 분이거든요. 화재 조사. 그분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학교 와가지고 이거를 강의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 인화성 액체 제외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건 약간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생소하거든요. 저도 생소해요. 솔직히 이것까지 외우진 않았거든요. 그다음 13번에 은 이동 현상. 이거는 계속 예상 문제였어요. 계속 예상 문제였습니다. 전기 화재 현상들 다 여러 가지 있었는데 달랑 그다음에 지락 이런 것도 해서 쫙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이거 안 나왔어요. 그다음 2교시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빨리 볼게요. 이제부터. 2교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기본 문제입니다. 이거 기본 문제죠. 이거 주약 배관 방식에서 배관 어떻게 하는지 기본 문제고, 그다음 2번에 호수릴 소화전이 도입 배경 이거는 기출 문제예요. 한 번 나왔어요. 이거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109회 111회 112회 때인가 한 번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이건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 충전 설비 이거는 지금 시사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지금 국가에서 지금 수소 연료차에 대한 어떤 그 발전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 충전소가 앞으로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제 세워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낸 겁니다. 시사 문제예요. 근데 앞으로 또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시사 문제. 이건 나올 줄 알았어요, 솔직히. 지금 흐름이 그러하니까 좀 이런 것도 아셔야 됩니다. 흐름, 세상의 흐름. 네. 기숙사 공부하면서. 축척형 감지기 기본 문제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지하층, 비상탈출 이거 기본 문제입니다. 이거 저희 교재에 다 다뤄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판 연소식에서 이제 이것도 이제 UFL, LFL, MOC 구하는 거 각각 어떻게 하고, 이것도 기본 문제죠. 이것도 3교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 한번 보고 느낌 한번 보세요. 1번 방역 문제 지난 회차 때 나왔어요. 117행에 나왔던 것 같은데 또 나왔어요. 또 나올 줄 몰랐습니다. 솔직히 저는 방역을 예상 못했어요. 솔직히 이번에 또 나올 거라 연속으로 이렇게 방역 문제가 연이어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방염이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예상이 좀 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이 수렴화재. 이 수렴화재는 뭐냐면은 요새 요 근래 여름철에 좀 많이 발생되는 화재예요. 특히 흔한 화재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거 뉴스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태양열이 굉장히 심한 날 있잖아요, 여름철에. 근데 이제 옆에 스테인리스 어떤 이렇게 전신주가 있으면 거기 반사돼 가지고 차량으로 그 빛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게 열이 집적이 돼 가지고 그게 타 가지고 이제 저희 돋보기 가지고 옛날 종이 태울 때 어릴 때 기억이 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태우잖아요. 종이 이렇게 태워서 그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화재가 나는 거예요. 예, 수렴화재. 화재 조사에서 쓰는 거. 이것도 어려운 문제. 이건 어려운 문제예요. 건식 유수 검지 장치 작동 시 방수 지연. 이건 기본 문제죠. 기본 문제. 그다음 IBC에서 피난로. 이거 IBC 때문에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 NFP 10이라고 똑같아요.
피난로 그거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 다음에 ESS 이거 지금 계속 화제 나고 있죠. 지금 계속 화제 나고 있죠. 전 세계 지금 지금 배터리 쪽 전기 배터리 점유율 세계 1, 2위가 우리나라잖아요. LG 화학하고 삼성 SDI 계속 불나고 있죠. 예. 지금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또 탈원전 이제 선언하면서부터 ESS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좀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번에도 나왔잖아요. 저번 117 때 나왔죠 이거. 예. 117 기준에 대해서 이격거리 뭐 이런 것도 나왔어요. 쓰라고. 예. 최근에 또 화재보험협회에서 이거 아주 세미나를 했습니다. ESS 화재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방기본법도 나왔는데 이거 음식점에서 조리할 때 이제 보일러 설비.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저는 음식점보다는 최근에 강원도에서 한번 보일러에서 연통이 뜯어져가지고 학생들 수학여행 가서 많이 죽었잖아요. 예. 그거랑 연결 지어져서 나온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문제는. 4교시 열 전달 메커니즘 기본 문제입니다. 예. 복사 대류 전도. 네. 그 다음에 건축과 아파트 발코니에서 대피 공간 설치 제외. 이건 법규 문제지만 4교시 약간 어렵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법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법규 문제가 한 2개 정도가 있었고 2번하고 3번이 연속 법규 문제잖아요. 이거 제대로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쓰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 법규 문제. 그리고 못 쓰면 점수 안 줘요. 법규 문제는. 그래서 어려웠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거 2개를 포기하면은 쓸 게 이제 차압식 유랑계 측정을 유도해야 되고 그러면 이거 좀 이렇게 계산 문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풀었겠지만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못 푼다고요 또. 그러면은 이것도 어렵고 정형식 감지소년 구조 원리 이건 뭐 기본 문제라고 좀 볼 수 있고 6번 이 문제가 사실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가 사실은. 네, 저는 이 문제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거 실무적인 문제예요. 솔직히 실무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좀 어렵긴 한데 그러면 이거 못 쓰면은 열 전달 쓰고 그다음 2번, 3번 못 쓰면 그럼 4, 5, 6번 써야 되는데 유도 문제 준비 안 하신 분들은 4번 못 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5번하고 6번 써야 되는데 5번은 쓸 수 있겠지만 6번 좀 어려워요. 맞죠? 실무적으로 접근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실무적인 문제예요. 이거 진짜로 6번은. 제가 4교시에서 6번 문제 잘 쓰신 분들은 저는 점수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법규 문제 잘 쓰고 그랬으면. 네, 총평은 이렇게 좀 마치고요. 그 다음에 1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